네, 시장의 트렌디한 주도주를 선점하는 시간,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입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통 가격이 10에서 20%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지금 공급 가격이 100% 이상 올라갔다는 이 섹터, 과연 어딘지 오늘의 섹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은 반도체가 최근에 잘 못 갔는데 바이오도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네. 이것처럼 반도체 순환매도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위주로 급등했었고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보시면은 반도체가 훨씬 강하죠. 네. 일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일 모레 이 한일 실적이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한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가 없을 것이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하이닉스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을까? 지금도 그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내일 되면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메모리 가격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메모리 수요가 이제 이 구조적 성장하고 있다. 이게 메모리가 급등하는 게 한난 유행 때문에 올라간다고 착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가 올라가는 게 과거에는 정말 유행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가격이 좀 올랐던 거고요.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내려갔던 건데 지금은 이 AI,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시대로 바뀌었다시피 이 AI로 시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추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제 뭐 CPU나 GPU 필요한 것처럼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랐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추론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그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학습을 했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많은 GPU를 갖다 놓고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이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D램부터 낸드까지 무조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2년 뒤, 3년 뒤 물량까지 확정을 해달라. 가격은 정하지 않아도 돼. 물량만 확정해줘라고 해서 그런 계약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도 원래부터 이제 이 HBM 쪽은 뭐 하이닉스가 더 점유율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도 더 놀라운 실적을 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이닉스가 이제 이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온다면 또 컨콜을 통해서 기자들이 질문하겠죠. 그러면 이 컨콜 계획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어제 최태호 회장 말 들어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몇 년 뒤에 2천조 갈 것이다. 오. 그만큼 이 AI 반도체가 이제는 주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최태원 회장의 어떤 그 자신감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이제 이 업계 최초로 HBM4를 엔비디아와 AMD 동시 공급하기로 하면서 루빈에 들어가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HBM4 다음이 HBM4인데 이것도 이제 이번 연도 중반까지 설계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실적이 뭐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가격도 작년부터 해서 꽤 많이 몇 배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한 계약이 또 100% 올려서 계약하고 있으니 100%가 더블이에요. 아. 10,000원짜리 2만 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 엔비디아 GPU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중국의 빅테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승인해주고 나서 중국에서는 가져올까 말까 그랬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승인 안 된다, 뭐 이 대학과 이 R&D에만 쓸 것이다라고 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중국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은 H200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구매하라라고 해서 여기에도 지금 HBM3E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메모리의 극심한 공급 부족이 이게 정말 뭐 유행이 아니라 일단은 최소한 이번 연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높은 가격이 2년 뒤, 3년 뒤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설이 완료가 돼서 이제 공급을 더 할 수 있게 될 때가 내년 후반이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이 메모리하고 이 랜드 시장을 거의 뭐 7, 80% 잡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아마 실적 콩콜을 통해서 아마 더 자신감 있는 멘트들,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메모리가 급등하는 것은
그냥 한낱 유행이 아니라 어떤 이 구조적인 성장에 있어서 정말 CPU와 GPU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이 범용 제품 만드는 그런 좀 약간 그 이 미국의 어떤 빅테크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건데요. 이제는 그런 메모리가 핵심이 되고 있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드디어 이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소부장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코스닥 강세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섹터 안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종목들이 사실 뻔히 보이면서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이 라인업 되어 있는데요. 한번 좀 리뷰해 보시죠. 사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뭐 두 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그렇죠. 맞는 거고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 디램 장비 비율이 가장 많다 보니까는 디램 가격이 급등하고 디램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증설에 대한 기대가 많아질수록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마이크로는 결국 이 AI 반도체는 다 패키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키징 이제 그 패키징하는 기업이고 지금 DI 같은 경우도 이제 그 HBM 검은색 장비, HBM 디램 검은색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 그 이 미국의 파운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정말 딱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힘든 모습이었던 건데 지금은 완전 바뀌어가지고 뭐 웬만한 빅테크들 투자하면서 이제 미국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에도 뭐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이 주가 움직임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급등했던 거지 맞아요. 소부장 기업들 못 갔거든요. 근데 어제 바이오 급등했던 것처럼 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바이오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것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정부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 자 코스피 5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피가 5천에서 더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물론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와서 증설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소부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소부장은 아직 못 올라온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정부가 코스닥을 살리게 한다고 한다면은 바이오에 이어서 반도체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탑픽을 네. 뭐 하이닉스가 뭐 1번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오.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지금 사기에 또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보유자 영역이고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보유자 영역인 것인데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다른 종목들을 탑픽으로 꼽으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니까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가보겠고요. 그럼 이제 매니저님의 수익률 한번 검증해 볼 시간이죠. 지난 추천주들 흐름이 참 좋은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HI인데요. BHI 1월 14일에 매수한 이후에 38%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전기본 11차에서 원전 2기가 새로 신설되겠다라는 또 계획이 발표되면서 네. 아주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보훈에서 원래 이제 전 정부에서 신규 원전 2개, 그다음에 SMR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재검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AI를 보니까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 설문조사 했더니 국민들의 70-80%다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기로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규 원전 2기를 국내에서 새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니 원전업계에서는 꽤 큰 이야기인데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를 봤을 때 이 2기 갖고는 안 된다. 20기는 더 있어야 된다라고 또 의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AI를 밀고 있는 현 정권을 봤을 때 AI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또 지금 이 2기가 아니라 더 크게 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원전을 계속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BH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9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올려드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뭐 일부 수익 실현 하시되 최종 목표가는 9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다음 목표가 9만 원까지 잡아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죠. 1월 16일에 매수한 이후에 41%의 수익이 난 바로 우진인데요. 우진은 원전 계측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온도 센서 이렇게 양쪽을 다 잡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계측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BHI, 우진 오늘 보시면 뭐 보성파워텍부터 뭐 우리기술 뭐 다 급등이 나왔는데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체코 원전도 작년에 수출했고 미국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우리 기자재들은 많이 못 갔거든요, 주가가. 왜냐하면 해외 원전이다 보니까는 실제 우리 기자재 기업들이 수익 나기까지 꽤나 시간도 걸릴 것이고 뭐 얼마나 어떤 그 수주가 국내 이제 중소기업까지 올까라는 게 있던 건데 국내에서 신규 원전을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다 우리 국내 기자재로 오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신규 원전 2개 확정도 꽤 좋은 소식이고요. 신규 원전 2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최대 이직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진도 여전히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보유 관점 말씀드리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진도 역시 추가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이미 많이 올랐지만 조정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까지 해보시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저희가 12월 30일에 매수한 이후에 23%의 수익을 냈고요. 또 반도체 후공정 쪽의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다 보니까 또 네. 기대가 되고 오늘 완전히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뭐냐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높다고 해서 못 사면은 다음날 또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높아버리면 약간 좀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제가 이제 12월 말에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쭉 올라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코스닥 정책 활성화를 봤을 때 올라갈 것은 이제 바이오, 반도체, 그것은 2차 전지인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빅테크의 실적 발표도 있고 삼성전자, 한일차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자리에 접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닉스 원래 삼성향이었지만은 이 하이닉스까지도 전략적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꽤 큰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요. 뭐 조정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긴 좀 겁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해주신 말씀 참고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리뷰한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 오늘부터 트렌드를 이끌 새로운 종목을 또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저는 이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어떤 기술인지 막 PSK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일단 지금도 세계 1등인데 TSMC 수주가 임박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2억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뭐 독보적인 1등. 그러니까 TSMC가 파운드리에서 1등이고 삼성전자 2등인데 1등과 2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 지금 이제 그 파운드리 수주량이 한 60에서 70%가 되고 삼성전자는 뭐 10몇 프로니까 1등과 2등이 꽤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TSMC 수주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도 1등이지만 독보적이 될 텐데 가능성이 뭐냐면 일단 이 PR 습장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웨이퍼 회로를 새길 때 이 포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PR을 뿌리고요. 이게 이제 빛을 쏘이면은 이제 그 회로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뿌리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덮어서 회로가 새겨진 마스크를 덮어서 빛이 쏘이게 되면 회로가 그려지는 거죠. 네. 그 마스크를 띄고 나면은 잔여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잔여물을 제거해 주는 게 이 PR 스트립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지금도 1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5나노, 3나노, 2나노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미세화로 갈수록 이 스트립 장비가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스트립 장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미세화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게 스틱 장비인데 뭐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베벨 애처라고 해서 그 웨이퍼 가장자리 찌꺼기를 제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이 랩리서치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다 독점하고 있던 건데 요거를 국산화 시켜갖고 이게 또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 공급망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쪽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공급이 가장 많은 건데 이 TSMC 수주가 임박한 게 뭐냐면 지금 TSMC가 이제 2나노부터는 중국 장비를 하나도 안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좀 관계가 있다 보니까는 중국 장비를 안 쓰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 PSK가 지금 세계 1등이지만 유일한 경쟁사가 중국의 이제 이 멜슨테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 TSMC가 중국의 멜슨테크를 안 쓰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은 이 세계 1등하고 있는 PSK 장비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 수많은 장비를 대체할 게 없다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TSMC가 중국 장비를 좀 배제하면서 이 TSMC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TSMC 수주가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물량을 채울 거는 뭐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PSK밖에 없기 때문에 와, 네. 조만간 나올 거란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TSMC가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이란호 공장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PSK 물량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도 1등하고 있지만은 이 TSMC 수주가 임박했다라고 해서 요게 나오면 아마 이 주가 자체가 지금보다 또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PSK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의 빈자리를 채울 유일한 대안이다. 정말 수주 모멘텀도 아주 끝내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PSK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이 이나노로 지금 미국에 이제 이 테일러 공장에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작년 후반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고, 작년 후반부터 보시면 2만 원대부터 3만 원까지 2배 올라온 건데, 사실상 지금 우리 HBM 때 보시면 관련 장비들이 수요가 늘어날 때 2배가 아니라 3배 레벨씩 올라갔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올라온 주가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것들은 이런 신고가를 만든 기업들이 실적이 붙었을 때 계속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코스닥이 지금 1,000을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뭐 3,000 기대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6월까지는 관련 정책이 막 나올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뭐 코스닥이 뭐 1,300에서 1,500까지 가지 않겠나 라고 봤을 때 이 PSK라든가 앞서 봤었던 뭐 DI 뭐 이런 기업들 없이는 못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간다면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3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8천 원 확인해 봤습니다. 세계 1위 기술력의 힘, PSK 어디까지 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이 없는데, 이제 어제 시장 보시면 바이오가 먼저 급등했고, 오늘 보시면 반도체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2차 전지고, 이 세 개 분야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올라갈 종목들을 제가 이제 밴드에 좀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이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거기 가서 글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도 바이오 기업들 또 어떤 종목 매수를 해야 되는가 올려놨으니까는 영상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인 오늘은 밴드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